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스크림 대표 이석진이고요. 한 2년 6개월 정도 됐고요, 경력은. 그리고 지금 직영점으로 8개, 그 가맹점 10개 운영 중입니다. 직영점으로 8개 매장을 직접 운영하시고 네. 그리고 나머지 12개 정도 가맹점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10개 정도 있습니다. 유나스크림이라는 브랜드가 네. 아이스크림 무인 창업 브랜드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와이프 이름을 네네. 따서 처음에 시작했고요. 저도 처음엔 부업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한 2년 6개월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네. 처음에는 원래 이제 이런 뭐 과자나 아이스크림 유통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네네. 그냥 뭐 직장인이셨나요? 네, 정보통신 쪽에 종사하는 직장인이었어요. 네. 원래 그러면 직장인이셨다가 네, 2개 차리고 부업의 월급을 넘어서서 그만두고 바로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네. 이게 네. 왜냐면은 제 주변에도 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이렇게 무인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한데 웬만해서는 잘 그만두시진 않는데 이게 또 어떻게 그렇게 판단되셨나 봐요? 첫 번째로는 주업의 적성이 안 맞았고요, 주업이. 두 번째로 이게 또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수익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어서 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처음에 매장 2개를 차리셨을 때 그때는 이제 개인 매장으로 어떻게 시도를 좀 해보신 거죠? 그렇죠. 이 유나스크림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 그냥 개인 매장이었죠. 근데 그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무인 아이템이 있으셨을 텐데 굳이 이제 이런 무인 아이스크림이나 종합 편의점 형태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창업 비용이 제일 저렴하고요. 그리고 지인 중에서도 요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통해서 많이 이제 수익을 봤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소개받으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아니 매장 2개 그냥 차렸다고 바로 이렇게 어떻게 프랜차이즈가 되거나 이게 뭐 일반적인 일은 아닌데 그 어떤 경위나 과정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주업으로 이제 점점 늘려 나갔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를. 그래서 직영점을? 네, 3개까지 늘리고 이제 주변에서 좀 도와달라고 한번 차려달라고 좀 차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몇 개 이제 차려주다 보니까 이 정보들이 가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진 정보들이. 그냥 내 매장을 위해서만 당연히 처음에는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해외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떼오고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잡기술이 있어서 뭐 인테리어라든가 뭐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할 때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이렇게 좀 커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여기 있는 뭐 과자들이라든지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일반적인 아이스크림 매장들에 비해서 들어가 있는 품목이나 구색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요런 노하우들을 어쩌다 보니 이제 가지게 되었고 점점 저도 처음 할 때는 요렇게까지는 아니었고요. 점점 잘 나가는 거 위주로 안 나가는 건 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거래처도 이제 경쟁력 있는 거래처도 확보하다 보니까 맞아요. 단가도 인하가 되고 뭐 복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 궁금한 게 지금 여기 냉장고 뒤에 보면은 유나스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슈퍼마켓 할 때 그 슈퍼 이 얘기인 거죠? 예,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매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장들보다 조금 더 넓고 다양한 상품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가 슈퍼라는 타이틀로 조금 시도를 해보신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사실 무인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은 이미 포화 시장이고요. 그리고 비수기 때 매출이 하락하기 마련인데 그거를 보완하고자 저희가 이제 냉동고 위쪽 진열대에는 최대한 많이 넣어보자 해가지고 구색을 여러 가지를 넣었어요. 뭐 보시다시피 라면도 넣었고요. 그리고 애완용품, 저기 의약예품, 음료수, 뭐 이런 뭐 샌드위치 같은 냉동식품까지 여러 가지를 넣어보자 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이게 뭐 슈퍼라고 볼 수 있어서 조금 유나스크림에서 유나스퍼로 바꿔봤어요. 약간 계열사가 하나 생긴 그런 느낌이시네요. 맞아요. 작게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게 네. 아이스크림만으로는 뭔가 매출이 약간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네. 성수기, 비수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종합 슈퍼식으로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저희 가맹점들하고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서 보면은 여름에는 다 잘 돼요. 근데 이제 그렇죠. 겨울에 저희 매장만 유독 좀 높죠. 매출이 상위권에, 예. 매출이 좀 유지가 되는. 네, 맞습니다. 동네 편의점 플러스 소형 마트 역할을 같이 하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그러면은 네. 다 떼오려면은 네. 처음에 되게 발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파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거래처 확보하려고 좀 많이 노력했고요. 수소문했고 운이 좋게도 여러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경쟁력 있는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네네. 뭐 예를 들어 저희 초반에는 아반떼 끌고서 물건 떼오고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란도 사서 떼왔고요. 올해는 이제 좀 많이 늘어나서 트럭 하나 사서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좀 저희도 되네요. 성장하고 있어요. 좀 차도.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예, 맞습니다. 느낌이시네요. 그죠? 네. 대표님, 이게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아무리 포화라고 해도 네. 지금도 계속 이제 꾸준히 새로 생기고 있잖아요. 그게 네. 프랜차이즈일 수도 있고 개인으로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직영점을 벌써 8개나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네. 어떤 대표님만의 상권을 볼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아니면 뭐 꿀팁이라든지 네. 그런 거를 살짝 공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 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중요한 거는 배우 세대랑 유동 인구예요. 그래서 유동 인구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배우 세대는 네이버 지도나 이런 데로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답이 없고 그 상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차라리 무료로 다 봐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대표님께서 지금 약간 긴장을 하신 것 같은 게 네. 보통 이제 이 상권에 대한 어떤 내용을 여쭤보면은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좀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은 이 정말 나만 알고 있는 꿀팁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대표님께서 이 질문은 좀 당황스럽고. 네. 차라리 만약에 상권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네, 요렇게. 편하게 연락 주시고 제가 지금도 카페에서도 또는 지인분들한테는 무료로 그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연락 주세요. 지금 8개 매장들이 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금 괜찮게 받쳐주는 편이신가요? 예, 지금 8개 하고 있는데요. 매출 자체는 저희가 한 1억 넘고요. 네. 8개 매장 다 합쳤을 때 네. 월간 매출은 네. 1억 정도? 네. 1억 넘고 뭐 수익은 뭐 2천만 원 좀 웃도는 네, 그 정도로. 그러면은 대표님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네. 이렇게 목표처럼 네. 월 2천만 원 달성하기 네.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약간은 달성이 이제 된 상태.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영상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라고 네이버든 유튜브든 어디 검색을 좀 해보면은 네. 부정적인 의견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개인으로 2년 조금 전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그 개인이 무인을 통해서 월 얼마 이상의 수익을 얻으시는 걸 이미 네. 증명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긴 해요. 저기 저런 카페 글이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죠, 그렇죠. 네, 저가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긴 해요. 근데 이제 음식점도 그렇고 다른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그렇죠, 그렇죠. 잘 안 되는 곳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잘 되는 데를 보시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연구를 끊임없이 좀 해야 된다.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귀찮은 것도 열심히 하죠. 귀찮은 것도 잘 하고 있고요. 이 매장 팁인데요. 네네. 이 라면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먹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잡아야지 주기적으로 온다 생각해서 엄청 좀 저렴하게 해놨어요. 그래야지 자주 온다고 생각했고요. 먹는 것만 먹기 때문에 요걸 잡아야지 단골 손님을 더 끌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것들만 이렇게 놨고요. 추후에는 점점 늘려갈 생각이에요.
아, 요런 것도 직접 유통을 하시는군요. 네, 직접 납품 떼옵니다. 네. 어디 인터넷에서 그냥 구매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네네. 그렇게 하면 비싸고. 그렇죠. 단가가 네. 안 나오죠. 맞아요. 저 유나스크림만의 거래처가 있어서 거긴 저희가 떼오고 있습니다. 저희서 저렴하게. 실제로 그러면 매출에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시나 보네요. 이게 비중으로 따지면 엄청 높진 않은데요. 네네네. 저희가 지금 목표가 있어요. 객단가 500원 올리기, 객수 10%씩 올리기. 아, 모든 매장을. 네. 아, 그러면 객수가 100명이면 500원씩만 늘려도 5만 원이거든요, 하루에. 아 그렇죠. 그럼 한 달이면 150이에요. 그러면 월세가 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뭐 1%, 뭐 2%라도 엄청 도움이 돼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혹시 그러면은 또 다른 좀 자랑해 주실 만한 상품들 라인이 저기 있을까요? 반려용품 반려용품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죠. 네네네. 여기 이쪽이랑 이쪽에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요. 아 네네네. 네. 아 애견 간식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네. 뭐 이런 상품들은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에서도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네,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네네네. 저희가 그래도 2년 6개월간 쌓은 데이터가 네. 여기 있는 거죠. 잘 나가는 것들만 아, 놓은 겁니다. 아, 이것도 이제 그 라면 얘기하실 때랑 마찬가지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네.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네. 효자 품목이다.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높아요, 요번 기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뭐 네. 강아지 껌이라든지 이런 거를 네. 사가시는 분들이 네. 이것만 딱 사가진 않을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뭐 맞습니다. 요거랑 아이스크림이랑 음료수랑 네. 이렇게 같이 사갈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개념으로 복합적으로 올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손님한테. 그렇죠. 뭐라도 하나 더 이제 네. 거리를 조금 네.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냥 들려도 그냥 가지 않게끔. 그렇죠. 무조건 하나는 이제 네, 사갈 수 하나는 있다. 사야 돼. 500원짜리 하나 사면 객단이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 객수가 객단이 500원 올라가면 매출도 나옵니다. 여기가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문구 완구 존인 것 같아요. 예, 보면은 맞아요. 막 포켓몬 카드들도 이렇게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연예인들 포토 카드나 뭐 이런 예.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대표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네. 요즘 이제 무인 문구 완구점 자체가 무인 아이스크림으로도 많이 생기는 추세인데 네. 이렇게 샵인샵 형태로 조금만 갖다 놓더라도 네. 또 어떤 매출이나 이런 거에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일단 문구 완구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공산품이니까 그거에 말 대한 그대로. 스트레스는 없고요. 아, 네. 떼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고 이렇게 갖다 놔도 그 아까 말했듯이 구색의 매출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좋고요. 네네네. 좀 또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은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좀 끌고 와야 돼요. 아이들도. 네네. 그래야지 아이들이 어른들 손 잡고 또 오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아니 보면은 저기 지금 포켓몬 카드에 빈 칸들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다 아마 저런 포켓몬 카드가 제가 알기로는 사갈 때 한 번에 막 5팩, 6팩씩 이렇게 네, 이제 맞아요. 잘 약간 아시네. 김 집듯이 이렇게 좀 네. 사가는 걸로 알고 네,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저기 그 카운터 입구 쪽에 보시면 네. 의약 외품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요런 의약 외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갖다 놓을 때 어떤 허가라든지 뭔가 절차가 네. 좀 있나요? 의약품은 있는데요. 네, 의약 네. 제품은 따로 없어서 무인에서도 충분히 판매 가능합니다. 아, 요것도 생각하셨던 거에 비해서 어떻게 잘 나가나요? 생각보다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여기 임신 테스트기랑 콘돔이 잘 나가더라고요. 아, 콘돔? 어제 아, 네네네. 아니, 이거 영상 갑자기 노란 딱지 붙어서 이제 19세 미만 분들은 못 보시더라도 네. 양해를 좀 해주시고. 무인이라 그런가 아, 네네네. 거리낌 없이 사가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러네요. 왜냐면 편의점에서 저희가 이제 뭐 콘돔이나 이런 것들을 사려면 어쨌든 직원이랑 계산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조금 뭔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매장의 지금 구성 자체가 네. 굉장히 좋네요.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각종 뭐 소세지라든지 네. 말 그대로 진짜 처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슈퍼의 개념으로 조금 예,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잘 봤습니다. 오늘 완전 좀 네. 꿀팁을 좀 대방출해 주시는 느낌이라서 네,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주시면 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매장을 직영으로 일단 8개를 운영한다는 게 아무리 무인이라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보통 그러면 엄청 바쁜 편이신가요? 이게 하루 일과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되시죠?
저 일주일 단위로 보면요. 네네. 뭐 일요일, 월요일은 이제 물건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주말 네네. 동안 장사됐던 거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수, 목에는 이제 물건 발주 넣고 물건 떼우고 정리 싹 해주고요. 네네.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때는 물건, 그러니까 주말 장사 준비하고요. 그런 네네. 식으로 이제 가고요. 뭐 반나절 일할 때가 한 3, 4일 정도 되고 한나절 일할 때는 이틀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수로 쳤을 때는 네. 한 3.5일 정도 네. 이제 일주일이라고. 그러면은 나머지 3.5일은 예전에 그 직장 생활 하실 때보다는 네. 결론적으로 워라밸이나 이런 거는 좀 더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다. 저 이렇게 자유롭게 오늘도 시간 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오후에 일하면 되고요. 오늘도 반나절이라서 그리고 가맹점들에서 뭐 연락 오는 거 이런 거 좀 도와주시고. 네, 도와주고 매장 8개인데 한 4일 안에 다 끝낼 수가 있는 거면은 네. 근데 그 아까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네. 주말 장사를 따로 이제 준비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 보통 평일보다는 매출이 많다는 거죠. 그런 곳이 더 많고요. 네네네. 네, 상권마다 좀 다르지만 그런 곳이 더 많고 저희가 주말엔 좀 쉬어야 돼서 네네. 단단히 준비를 하고 네. 물건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좀 많이 채워 놓으시는 그런 형태로. 그것도 있고 이제 키오스크에서 문제가 네. 생기면 이제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이제 잔돈이라든가 뭐 봉투라든가 이런 거 잘 채워놓고 주말 장사하고 이제 저희가 일요일 저녁에 이제 매장 나가서 정리 다시 하고 그런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일요일이나 토요일 매출 많을 때 장사하면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돼 있는 그런 것도 정리도 좀 하고. 맞습니다. 물건 조사하고 이제 쓰레기통 정리하고 청소하고. 아니 왜냐면은 이게 무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저도 이제 많이 만나긴 하는데 이렇게 주말 장사의 개념을 따로 정립을 좀 해놓고 신경을 또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제가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여러 질문들을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똑같이 여쭤볼까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아이스크림 할인점 기준으로 상권을 정할 때 빌라 상권 vs 아파트 상권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매장으로 얘기해드리면 아파트 상권도 있고요, 빌라 상권도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네. 크게 어떤 차이가 있지 않다. 그 장단점을 얘기해드리면 아파트 상권은 독점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고요. 이제 빌라는 대신 이제 월세가 비싸겠죠, 아파트 상권은. 그렇죠, 그렇죠. 대신 이제 빌라 상권은 월세는 좀 저렴하고 운영하기에도 좀 편리한 점도 있고요. 관리비 같은 것도 저렴하고요. 대신 이제 독점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 근데 요즘 이제 아파트 같은 데도 가보면은 CU나 GS 같은 이런 편의점이랑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붙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막 좀 상가가 큰 경우에는 두세 개가 있고 이런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뭐 부동산의 잘못일까요? 아니,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사실 좋은 상권이면은 두 개가 붙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의 생각이 이제 그걸 나눠 먹어도 된다. 뭐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 라는 생각이 이제 내포돼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할인점 혹은 무인 종합 편의점 기준으로 적정 월세는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100 이하로 잡고요. 컨설팅 해드릴 때 100 이하로 잡아드려요. 오히려 그리고 크기가 크면은 매장 크기가 크면은 운영하기 힘들어서 10평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처음이고 부업으로 그냥 주에 한 2, 3회 정도로 그냥 가볍게 운영하실 분들은 월세는 100만 원 미만인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만약에 대표님처럼 이렇게 점주님들 중에서도 왜냐면 대표님께서 이제 8개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대략적으로 얼마를 벌고 이런 걸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 주변에서나 혹은 가맹점 중에서 대표님처럼 약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서 여러 매장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지 실제로도 있으신가요? 계시죠. 거의 저희
가맹점이 뭐 예를 들어 나머지 10개라고 하면은 점주분들 5분이에요. 2개씩 하세요. 아, 적어도 2개씩은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아. 재고 관리라든가 이제 어차피 하는 김에 2개 정도 재밌으니까요. 수익적으로 2개씩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대표님처럼 다 본업을 그만두시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3개, 4개 이제 주업으로 넘어가는 순간 또 사업적으로 좀 약간 더 역량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트럭 같은 것도 사야 될 수도 네.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인데,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라든지 이런 네. 무인 창업들이 전반적으로의 컨셉이 원래는 저가 창업으로 시작을 네. 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인테리어를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네. 질문을 저는 정말 많이 받는데, 네. 지금 여기 유나스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인테리어를 하면 비용이 드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셨을 때 인테리어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한다 vs 그래도 해야 된다,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안 한다를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네, 저희 매장 저희가 블로그도 지금 창업 일기 쓰고 있는데요. 네네. 보시면은 셀프 인테리어나 네. 혹은 거의 인테리어 안 하고 들어간 상가도 많아요. 네네네.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물건들로 다 네. 가려지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물건으로 인테리어 하라고 하거든요. 가맹 점주들한테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셀프로 인테리어 해가지고요. 네네. 100만 원 이하로 들었어요. 저기. 그러면 여기 막 저기 뭐지, 뭐 벽에 칠하고. 네, 페인트 칠하고 요거 데코 타일도 제가 붙였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네네. 조금 여기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데만 핑크로 하고 이런 데도 마감이 그렇게 네네. 썩 좋진 않아요. 어차피 안 보여서 저희가 하면서 필요한 데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무인 편의점으로 들어갔을 때는 네. 결국에는 물건이 어떤 인테리어 역할을 좀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네. 많이는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그런 건 좀 있겠네요. 만약에 어떤 가맹점에서 이제 문의가 와가지고 현장 답사를 갔는데 네. 상태가 진짜 너무 엉망인 거예요. 불가피할 때는 한다. 막 바닥도 다 파여져 있고 네. 막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해야 되지만 안 할 수 있으면 정말 좋다. 네. 저희가 그거는 제가 판단을 해드리죠. 일을 2번 하는 거는 정말 싫어서 한 번 할 때 좀 돈 쓰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는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소만 좀 잘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설팅 해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네. 제가 봤을 때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현재 그러면 대표님께서 처음에 약간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차리고 직장을 그만두셨을 때 어떤 월 2천만 원 벌기 이런 목표가 있으셨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루신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지금은 이제 어떤 방향을 보고 조금 가시는지 살짝 궁금해봐도 될까요? 네. 직영점은 계속 저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매장도 많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직접 이제 몸으로 부딪혀서 얻은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좀 총집합해가지고 지금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전자책도 좀 발간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어요. 전자책이라 하면 온라인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런 운영을 하면서 뭐 일어났던 일들이나 이런 경험, 그런 것들, 이제 팁 같은 것들, 노하우, 이런 거를 뭐 정보 제공할 예정이에요. 사실 좀 크게 보면은, 길게 보면 좀 도매 업체로 좀 넘어가고 싶어요. 도매. 창고나 이런 것도 좀 자사물 좀 운영하고 싶고, 이제 큰 저희가 물류 센터를 만드는 게 꿈이죠. 이런 업체를, 거래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는 이제 원래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고 계시다가 무인이라는 키워드를 우연찮게 이제 접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좀 방향이 많이 틀어진 부분이 좀 있네요. 맞습니다. 포화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무인 점포 포화라는 것은 지금 많다는 거잖아요. 무인 점포가. 맞아요. 그런 분들을 손님으로 하면은 큰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도소매 쪽으로도 직접 조금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 뭐 저희끼리 얘기인데 네. 사모님께서 딱히 반대는 안 하시나요? 매장 하나하나 차릴 때마다 네네. 제가 얼마나 설득하는지 몰라요. 아, 이게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가 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하나 할 때마다 바빠질 것 같다고 힘들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더 하나씩 해서 좀 8개까지 온 거고요. 저희 상호를 썼는데 그래도 사모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왜냐면 이제 네. 어쨌든 자기 이름과 캐릭터가 약간 이제 그 매장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네, 저희 그 로고도 네, 유나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유나가 먹는 아이스크림 이런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대표님, 그리고 네. 이게 또 그런 질문들도 많더라고요. 이거는 업종에 상관없이 네. 무인 매장이면 거의 다 똑같이 느끼시는 부분 같은데 아, 그 도난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매장이 8살짜리 꼬마애가 네, 뭐 아직 뭐 잘 모르다 보니까 결제를 안 하고 갔다든지 네. 이거를 또 보면은 상권마다 좀 다르긴 하던데 어떤 경우에 너무 그거에 좀 법적으로라고 해야 돼 너무 네. 딱딱하게 반응을 하면은 네. 그거대로 매출에 영향이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네, 맞습니다. 너무 설렁설렁 관리를 하면 그러니까 훔쳐가도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 뭐 이렇게 했을 때 좀 악용한다든지 네네. 이게 그 중간 지점을 찾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측면에서 대표님께서 8개나 이제 운영을 네. 하고 계시니까 네. 좀 어떤 그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희도 도난에 여러 대해서. 경험이 있는데요. 네네. 뭐, 그 촉법소녀라 그러죠? 네네. 그러죠? 8세 미만인가? 그러면은 네. 신고를 해도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부모님이랑 연락을 해요. 뭐 사진을 걸어놔서 그러면 연락이 와서 부모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요. 너무 좀 사실 그럴 때는 그런 네. 분들한테는 이제 어쨌든 잘못한 거는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에 네, 알려드려요.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 사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뭐 별로 뭐 그런 거에 개의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냥 똥물 받다 생각하는 거죠. 사과하면은 그냥 물건값만 받고 네. 잘 해주시라, 잘 키워주시라 이런 식으로만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애들이 또 네. 저는 어떤 경우에는 훔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네, 하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네.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뭐 카드로 결제했으면 카드 중간 연락을 통해서 네네. 연락을 이제 닿으면 네.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그러면 좀 반은 사과를 먼저 하고 네네.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손님도 있는데요. 아,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네, 계좌 생각보다 알려주세요. 있다? 네, 계좌 알려주세요. 입금할게요. 예, 후불 결제처럼. 그런 분들은 조금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면은 신고하죠. 괘씸하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요. 네, 그 도의적인 저희 도덕성이라 생각. 사실은 이게 또 그 자녀분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도 있는 거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인분들도 훔쳐가는. 성인분들도 훔쳐가진 않더라도 실수로 결제를 안 해서 저희가 연락을 하잖아요. 중간 연락을 통해서. 그러면은 사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한 분들도 있고. 그렇죠. 뭐 진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거니까. 근데 분명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실수라도 이거는 범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일이 있으실 때 손님이든 뭐 이렇게 실수를 하셔도 그냥 사과하시고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 신고를 당하면 기록에 남아요. 무조건. 이 무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성향이 정말 다 다르신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너무 얄짤없이 다 그냥 일일이 그냥 소통도 안 하시고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애들끼리 그런 게 있나 봐요. 약간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랑하듯이 약간 나 여기서 뭐 얼마 전에 저기 뭐지 뭐 브라보콘 훔쳐왔다. 도둑 맛집이라. 근데 그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그 무슨 원피스 현상금처럼 자기 실력이 좀 인지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 주시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딱히 그런 뭐 형사처벌이나 이런 의도는 없지만 저희도 원하진 않죠. 적어도 이 상권에 있으신 분들이 다시 이제 매장을 또 이용해 주실 거니까 손님이기도 하니까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조금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안내를 해줘야 된다. 네. 안내를 해주고 좀 괜찮은 사람이면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벌을 줘야죠. 혼내줘야죠.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무인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네.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좀 경찰관 분들한테는 죄송하기도 하지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어느 글 카페 글인가 봤는데 그 아르바이트 쓰면은 하루에 10,000원, 아니 한 시간에 10,000원을 훔쳐간다고. 아, 그거보단 낫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그 정도로 훔쳐가진 않아요. 24만 원을 훔쳐가진 않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오늘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지금 또 대표님께서 저기 다른 매장들도 관리를 하러 가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또 다음번에 좋은 모습으로 좋은 내용으로 네.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무인 창업을 이렇게 부업이나 이런 걸로 네. 좀 도전해보고 싶은데 고민하시는 분들께 해주실 어떤 한마디 같은 네. 게 있다면. 주변의 이야기를 너무 믿지 마시고요. 네. 잘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 보시고요. 저도 그런 케이스로 여기까지 왔고요. 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매장을 지금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여러 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왜 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한 개를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얼마나 이제 소요 시간이 좀 들어갈까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가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네, 하루에 한 번 가면 좋긴 하겠지만 보통 가게를 하나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은 부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네네. 하루에 한 번씩 가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뭐 쓰레기통이나 키오스크의 돈들 아니면 물건 뭐 비워진 거 좀 채워주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좀 해주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일주일에 3-4번 갔을 때 하루에 걸리는 시간은 저는 1시간에서 진짜 좀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면 2시간 안에 무조건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로 그렇게 매장에 갔을 때 뭐 이제 팀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점주님들 기준으로 주로 매장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좀 있을까요? 보통 일을 좀 세분화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하루는 뭐 물건이 오기 전에 물건이 좀 빈 거를 조사를 한다든지 뭐 음료수나 뭐 과자나 뭐 라면 뭐 기타 등등 같은 거 좀 빈 거 조사를 하고 뭐 다음 날에 가서는 물건을 이제 배달이 오거나 직접 이제 물건을 떼온다고 치면은 이제 정리하는 거. 그리고 또 하루는 이제 주말 전에 뭐 금요일이나 아니면 뭐 일요일날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제 주말 준비를 한다든지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좀 있죠. 뭐 여름철이나 이럴 때 보면 애기들이 아이스크림 사서 이제 먹으려고 하다가 네. 뭐 떨어뜨려 놓고 간다든지 이런 좀 긴급적인 좀 치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바로 가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럴 때는 좀 바로 가야죠.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바닥이 좀 더럽거나 매대가 좀 더러우면은 손님들이 그런 걸 안 좋아하시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또 엄청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엄청 청결. 왜냐면은 저도 손님의 입장에서 좀 이제 좀 깨끗해야지 조금 이제 좀 기분 좋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네. 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질문인데 네. 이제 여기 매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매장이 규모가 넓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하려면 조금 이제 정리나 진열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네. 그 시간을 어떤 단축하는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노하우요? 네.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좀 그래도 좀 이게 잘 나가는 것들 위주로 네. 저희가 물건을 채우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뭐 줄일 수 있는 노하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채우는 만큼 네. 매출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조금 이제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도 원래 여기서 일하시기 전에는 네. 어떤 뭐 직장인이셨나요? 예, 저는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사회복지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네. 제가 좀 힘이 들어서 좀 쉬어보려고 하던 찰나에
이제 저희 대표님, 네. 저한테는 이제 매형이시죠? 네네네. 매형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처음엔 저도 거절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은 왜냐면 이게 정규적인 직장이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그리고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업이라는 거를 아예 몰랐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좀 들어서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이제 저희 매형이랑 이제 술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매형이랑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돈적으로도 좀 떠나서 시간을, 직장인들은 보통 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 뭐 이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것도 뭐 정해진 시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다음날에 내가 바쁜 일이 있거나 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전날에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면은 네, 시간을 조금 유동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실례지만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올해 29입니다. 29. 네. 아직 엄청 젊으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자체가 막 큰 돈을 벌 수 있거나 이런 직업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게 또 되기 위해서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 네. 그 과정을 거치셨을 텐데 네. 그게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쵸. 아깝죠. 솔직히 말하면 되게 아깝죠. 지금도 저는 사회복지사가 제 적성에 맞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무래도 살아가다 보면은 돈이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일을 하니까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 좀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에 이제 좀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돈도 원래보다 좀 많이 들어오니까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팀장님께서도 네. 향후에 나의 매장을 또 따로 차릴 생각도 좀 있으신 거네요. 네, 저는 무조건 그러려고 지금 저희 대표님 옆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뽑아먹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뽑아먹고. 네, 뽑아. 좋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그 팀장님 이름을 넣은 어떤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또 생겨나면은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아마 간판은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